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 전쟁이니 서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매년 미국에 약 5천억 달러 정도의 제품을 수출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 약 1,300억 달러 정도의 제품을 수입합니다. 단순하게 따져보아도 1년에 약 2,700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돈으로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드디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고 불공정한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은 미래의 패권 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패권은 결국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가지기 전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근대에 서구에서 처음으로 패권을 가진 국가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에 영국이 전쟁을 통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힘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 미국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즉 미국에게 패권을 물려줍니다. 패권을 인수받은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여하여 독일을 물리치고 드디어 세계의 질서자로 군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패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이기든지 아니면 패망 직전의 국가로부터 그 패권을 인수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현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80년대 이후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미국 혼자만 쓰지 말고 자국의 화폐인 위안화도 함께 쓰자고 요구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율주행 자동차, IT, 인공지능 등의 산업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제조 2025년 계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하여 자신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의 경우 향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핵심 구조라 생각하고 더 이상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제 경제 질서는 계층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에 첨단 산업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 등의 낮은 기술을 가진 중진국 그룹 국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시설을 거의 갖지 못한 후진국 그룹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중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밖에는 없습니다. 선진국 그룹에서 받아주어야 그 그룹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드디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첨단 산업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자국의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미국 기술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첫째, 첨단 기술의 초격차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우리나라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산업,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도 LNG 선박 수주를 통해 다시 조선 산업이 부흥하게 된 것도 고급 기술 덕택입니다. 둘째,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부분 미국, 중국, 일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 시장으로 다변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큰 인도와 같은 중진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중국은 국내의 개혁, 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주변국과 공존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